그런데 범여권에서는요, 종전 선언을 언급하면서 재차 평화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습니다. 북한 정부 역시 남북 간 정치 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합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에 보면 범여권 한 180명 가까이가 종전선언하자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긴 한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거든요. 뭐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그 종전선언 따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이런 게 이제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군사적 상황은 그러니까 종전 어떤 보면 이제 휴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사실은 이제 지금 배치가 돼서 유엔사가 이제 전체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변화가 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쟁을 끝나는, 공식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종전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유엔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을 상당히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은 일단 거여가 되어서 뭔가 어떤 남북 관계를 새롭게 진전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법적인 상황을 일단 종전을 선언함으로 해서 이후에 어떤 남북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극복하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즉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장을 해제해버리면 주한미군이 없어져 버리고 유엔사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지금 이렇게 어떤 종전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김태정 원내대표는 여기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요. 오늘 송영길 의원은 사실 지금 북한이 숨 쉴 수 없는 처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라고 I can breathe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이거 좀 목이 좀 막혀서 죽겠다. 지금 북한의 그 상황에 이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노래가 없는 가장 가혹한 제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북중 간의 밀무역이나 모든 게 다 차단된 거란 말이에요. 탈북자들의 첨단 대포나 이런 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달래기, 계속 북한에게는 러브콜을 보내는 거고 지금 이 모든 건 미국 탓이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주장인 겁니까? 글쎄요, 일단 첫 번째는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르고요. 예. 러브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좀 한창 우위에 있으니까 좀 달래자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때문이냐, 뭐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 그 정부의 협상력을 좀 키워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지금 미국 때문에 많은 일을 못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도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동맹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국제사회의 외교를 열심히 해서 외교적 지렛대를 갖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외교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아쉬운 곳을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상대할 때나 어떤 기관을 상대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 기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찌르면서 바꿔서 바터라 그러죠. 교환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 노력 이게 좀 많이 좀 우리가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모두 제재를 주도한 미국 탓이다라는 뉘앙스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 오늘 나왔고요.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태영호 의원이 본인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언급을 좀 해보면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김정우 실장, 이 얘기도 좀 동일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이 현재 조금씩 뭘 양보를 요구하면서 뭘 주장하는데 그걸 틀어주게 되면은 살라미 연설이라고 그러죠. 계속해 더 크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욕했을 때 말폭탄을 쏘면 우리도 같이 쏘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으면 우리도 청와대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왜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느냐? 그다음에 전쟁을 우리가 하자는 거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예.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도 8월 4일 날 8.4 목함지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니까 오히려 북한이 꼬리를 내렸죠. 예. 그 회담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북한 정권 창건에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글쎄 뭐 여야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만 우리 정부는 현 위기를 맞설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오늘이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오랜만에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약간 수위를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기다릴 수 없다. 한 걸음씩 조금씩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게 아까 김상희 평론가님도 우리 애교가 좀 다소 부족한 거 아니냐 했는데 NSC를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실이 좀 우리가 역할이 좀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NSC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정의용 안보실장 밑에 김유근 1차장, 그다음 김현종 2차장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다자외교 전문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유근 1차장 같은 경우는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현종 2차장 같은 경우는 FTA 전문가예요. 자, 그러면 북한 내부에 대해서 지금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서훈 국정원장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전체적인 상황이 정의용 안보실장 중심으로 움직여 나갔죠. 아시겠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처음으로 특사로 북한에 가서 그다음에 북한이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트럼프 때문에 전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그때부터 협상에 나선 것이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와서 놓고 보면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그동안 북한과의 어떤 대화 창구를 이제 국정원이나 안보실장이 겸했는데 문제는 지금 저 북한의 태도를 보면 속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떤 면에서 그동안에 과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중재했는가? 양쪽에서부터 지금 다 불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중심에는 지금 안보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안보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내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읽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렇게 김여정이 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을 제공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안보실의 어떤 내부적인 인적 구성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다 봅니다. 북한이 거의 선전포복과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NSC를 대통령 주재해가지고 현재 데프콘 4인 상태를 데프콘 3로 올려야 되고 워치콘 3를 워치콘 2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시 경계 태세를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러죠.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대표를 강화할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 대남 메시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